빼먹은 건 할 수 없어. 자, 화씨 온도, 이게 섭씨 온도네요. 섭씨 온도가 주어져 있다. 화씨 온도로 바꿔라. 예.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암기.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거 답과 풀이는 어디서 여러분이 찾냐면 만들어 줄 거야. 답과 풀이도 다 만들어 줄 거예요. 나중에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이 중에서 과제 연습 문제가 나왔다. 그럼 똑같이 보고 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문제 몇 번이에요? 그 다음 문제는 4번. 예, 46. 예. 4번. 예, 조금 길어요. 그죠? 예. 고속도로의 한 구간이 25m입니다. 콘크리트 25m가 있다.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그죠? 콘크리트로 25m 막대가 있다. 10도씨에서 만들었어요. 만약 50도씨의 온도가 도달할 경우 얼마의 틈새가 필요한가? 요놈이 늘어날 만큼을 여력을 둬야죠. 요놈이 늘어날 만큼. 이게 틈새겠지. 옆에 있는 놈도 그놈이 늘어날 만큼을 미리 틈새를 둬야겠지. 이게 틈새예요. 즉 얼마예요? 델타 L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팽창 계수를 구해서 델타 L. 이건 여러분 건설 시스템이니까 실제 전국 문제로 나옵니다. 그렇죠? 고속도로 콘크리트로 만들려고 했는데 잘못 만들어 놓으면 망하죠. 건설사가 망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고속도로도 보면 다리 같은 데 콘크리트로 이제 만드는 경우,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냥 도로 콘크리트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런 열팽창 계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구해보세요. 이건 지금 해보세요. 네, 지나다니면서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볼 거예요. 연습장에 아니면 뭐 패드에 하든지 직접 구해보세요. 구하면서 듣는데 아마 이제 나중에 콘크리트 공부하게 되면 콘크리트하고 철근의 열팽창 계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철골 구조 있죠. 콘크리트 철골. 이거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같이 늘어나도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어도 같이 줄어드니까 그 사이 틈새가 잘 안 벌어진다고. 아주 좋은 재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거야. 다른 매질을 쓰면 어떻게 돼요? 여름 되고 겨울 되고 계속 바뀌면 어때? 서로 막 그 철골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온도차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열팽창 계수를 맞추지 않았을 때는. 콘크리트는 희한하게 열팽창 계수가 금속하고 비슷하다. 강철하고. 그래서 죽어라 그거만 쓰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걸 누가 만들어낸다면, 재료공학자가 다른 걸 만들어낸다면 그걸 쓰면 되겠지. 그렇지? 좋겠는데 아주 오래됐잖아요. 콘크리트는. 자, 잘 안 구해지면 옆 사람 보고 답을 비교해 보세요. 답을 비교했는데 둘 다 맞았다. 그러면 맞았을 확률이 크고, 답을 비교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좀 둘이 다르다. 그러면 둘 다 틀렸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고. 공식에 넣으면 쉽게 구해집니다. 그럼 이 식을 외워야 될까요? 외워야죠. 식은. 그죠?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안경테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실온에서 반지름이 2.2mm 원형의 렌즈 구멍을 갖는다. 이거는 잘못됐는데? 6번은 지워야 돼요. 6번 삭제. 6번 삭제. 이건 그림만 볼 거예요. 그림. 이게 뭐죠? 반지름이 안경이니까 여기 안경 이렇게 안경을 꼈잖아. 그죠? 이렇게 여기 안경인데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어쨌든 구멍이 안경테는 빈 구멍이 있는 거잖아. 여기에 이제 렌즈를 이렇게 끼워 넣겠죠. 자, 렌즈가 있건 없건 간에 렌즈가 안경테를 렌즈는 일단 없는 거죠. 안경테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길이죠.
그럼 길이가 얼마나 변할까는 선팽창 계수를 쓰면 되죠. 선팽창 계수. 델타 L은 아까 이제 공식 알파 L I 델타 T 이 식을 써서 늘어나는 건 플라스틱이잖아. 플라스틱을 넣으면 돼요. 플라스틱. 이걸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이 속은 비었으니까 아무것도 물질이 없잖아요. 공기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공기가 커지는 건 지금 상관하는 게 아니죠. 안경테가 얼마나 커지는가를 생각해야지, 그렇죠? 예. 물질은 플라스틱, 이 안경테 플라스틱 열팽창 계수로 여기 써 넣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는 뭐 지름 또는 반지름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얼마큼 온도를 증가시켜야 될까? 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여기 2.2 그죠? 2.2cm 집어넣고 여기는 2.21cm 집어넣으면 되죠. 나는 반지름을 지금 기로로 쓴 거니까요. 예. 아니면 전체 길이 뭐 지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때는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도 역시 비율로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안경인데 동그란 안경인데 그럼 넓이를 계산하라. 그러면 넓이, 그죠? 예. 넓이가 얼마나 변할 거냐. 만약에 이런 걸 이제 묻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처음 넓이에 온도 변화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넓이 팽창 계수 알파의 2배 2알파 이렇게 써주면 되죠. 면적 팽창 계수가 주어져 있다면 그걸 쓰면 되는데 그냥 길이 팽창 계수만 나와 있다면 그 길이 팽창 계수의 2배로 써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시고 영상 찍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13번 이것도 볼 수 있고 그 연습 문제 풀이도 다 풀어서 줄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람이 내가 강의할 때 예전에 우리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대충 알려주고 다 안 가르쳐줘. 연습 문제도 애들이 다 솔루션 보고 베껴야지만 연습 문제를 구할 수 있어.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막 처음에 이제 전공 공부하면 솔루션 구하는 게 학기 초의 임무야. 어떻게 솔루션을 구할까? 프리집, 해설집을. 교수님은 어떻게 하면 프리집이 없는 교재를 구할까? 이렇게. 그래야 이제 프리집 보고 베껴내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 자기네들끼리 뭐 협력해서 푸는 건 장려해.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이제 프리집을 보고 풀어서 이제 과제를 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프리집을 안 만들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교재를 안 사요. 프리집이 없는 교재를 안 산단 말이야. 교수님들 마찬가지야. 프리집이 없으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프리집이 없는 교재를 가지고 쓰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 그래서 프리집이 있는 교재를 씁니다. 아니면 프리를 같이 만들어 주거나 하자.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쓰면 돼요. 영상 보시고 13번.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그러면 공부를 또 안 한다는 거야.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죠. 뭐. 13번 온도 20도씨 압력 9atm 이게 기압이죠. 9기압 그렇죠? 9기압인 기체가 8리터의 용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부피네요. 그러면 온도, 압력, 부피 다 나와 있죠. 단위는 MKS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어져 있습니다. 기체의 몰수를 구하라. P, V는 nRT니까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이러면 이거 미터 제곱으로 바꿔줘야죠. 부피 8리터는 미터 제곱으로 얼마인가 바꿔줘야 되고 압력은 몇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인가 또는 몇 파스칼인가 파스칼로 바꿔줘야겠죠. 예전에 공부했던 거 1학기에서 공부했던 거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절대 온도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8.31 줄 퍼 몰 K 집어넣고요. 그죠? 기체 상수. 그럼 N이 계산되죠. RT분의 PV만 구하면 됩니다. 즉 단위 변환만 잘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해보세요. 일단 N은 RT분의 PV로 구하면 됩니다. 자, B번 용기 내에 있는 분자의 개수 N은 몰수 구했죠. 한 몰당 분자수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죠. 1몰당 분자수가 아보가드로 수예요. 그러면 N몰이 있으니까 분자수는 N배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분자수는 1몰의 분자수 곱하기 몰수. 그럼 되죠.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풀어요. 요거는. 네, 19번. 19번. 여기는 잘 나와 있죠. 미터. 요 압력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요건 또 센티미터 세제곱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비율만 구하면 돼. 해수면 아래 25m. 물 속에 25m죠. 25m. 좀 깊네요. 그죠? 온도가 5도씨. 이 정도 되죠. 자,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의 부피는, 부피 나와 있죠. 이제 공기의 부피죠. 공기의 부피가 1이에요. 1. 예. 자, 이 공기방울이 하나 만들어지면 뽀글뽀글 계속 올라오죠. 올라와서 표면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에 오면 압력은 줄어들고 온도는 높아지죠. 그죠? 압력은 줄어들고 온도는 높아지니까 공기방울이 커지겠지. 커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잠수부 이렇게 나와 있는 영상 보면 잠수부가 이제 내뿜는 공기방울이 그 근처에서는 조그만데 위로 올라올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점점. 예. 뭐 확연하게 커지진 않지만 그래도 커진다. 나중 부피, 그죠? 물 밖에 나오면서 터지기 직전의 부피, 표면에서의 부피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공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그대로 있다. 공기의 몰수는, 공기의 분자량은 그대로 있는 거죠. 분자수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PV는 nRT. 다 여러분들은 모두 PV는 nRT 가지고 다 구할 수 있어요. nR은 변하지 않죠. 공기의 양은 안 변하는데 물 밖으로 나오면 25m만큼 더 올라오니까 압력은 감소하고 온도는 더 증가했죠. 온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더 증가해야죠. 그렇죠? 어쨌든 증가하겠죠. 그렇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예제 문제에서 nR은 t분의 pv 일정하다. 그래서 ti분의 pi, vi는 나중 상태가 되더라도 tf분의 pf, vf 이건 다 변하는 거죠. 예, 다 변해요. 예. 압력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해요? 압력은 물 속에 있을 때의 압력은 얼마인데 표면으로 올라오면 표면이니까 대기압 되겠죠. 대기압. 그렇죠? 1atm으로 변합니다. 1atm. 압력이, 그렇죠? 터지는 순간의 압력. 근데 25m는 얼마예요? 25m는 압력이 10m마다 얼마씩 압력이 증가하나요? 1기압씩. 그죠? 물은 10m마다 1기압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1atm인데 그죠? 10m 내려가면 2atm 되겠죠? 20m 내려가면 아니요. 3atm 되겠죠? 10m 내려가면 2atm, 20m 내려가면 3atm, 5m 내려가면 3.5atm이 되는 거죠. 절대압력으로 써야 돼요. 절대압력, 실제 압력, 절대압력. 상대 계기압력이 아니라 절대압력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1에서 3.5에서 1로 바뀌는 거죠. 압력은 3.5에서 1로 바뀝니다. 비율만 알면 돼요. 그렇죠? 비율만. 온도는 273도에서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바꿔보세요.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부피가 얼마로 바뀌는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다 풀어줬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데. 예.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꼭 나온다. 누가 시험 문제를 내도 이런 문제는 꼭 냅니다. 그렇죠? 뭐 PV는 nRT 뭐 세밀하게 낼 수는 없잖아. 물리 시험에서. 자, 이번에 20번. 부피 나왔죠? 질량 나왔네요. 질량 나왔다는 얘기는 몰수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몰수도 알 수 있고 500도씨 온도 나왔죠. T. 그럼 뭐겠어요? PV는 nRT 문제죠. 그냥. 그죠? 예. 압력 구하라. 예. 그냥 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자, 이렇게 해서 이 19장의 내용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여기까지 19장 내용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한 거? 질문. 질문. 궁금한 거나 아니면 잘 이해 안 되는 거, 뭐 용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거. 끝난 거 아니에요. 20장 나갈 거예요. 20장. 없죠? 그죠? 만약에 또 이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올리냐? 이 클래스에 올리세요. 이 클래스에 올려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질문이 있구나. 나도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이렇게 되겠죠. 이 클래스에 올리면 내가 이 클래스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줍니다. 아니면 적어서 올려줄게요. 이렇게. 되도록이면 뭐 바로바로 올려주고 싶은데 이렇지 않으면 하루 이틀 늦게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알고 싶다. 문자 메시지 보내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당장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얘는 뭔가 좀 급한 모양이다. 그래서 더 빨리 해주겠죠. 자, 20장입니다. 20장. 연력학 제1법칙. 한시도 쉴 틈이 없어요.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이거는 1법칙만 알면 되는데 이 20장은 이것도 올라가 있죠. 아마 과제 그 강의 자료실에 이미 올라가 있어. 내가 아침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안 올라가 있나 이거는? 강의 노트까지 아직 안 올라가 있으면 올려놓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20.5절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20.5절. 그죠? 제목이잖아. 제목. 20장 자체의 제목인데 20.5절인데 내용은 되게 쉬워요. 내용은 매우 쉽습니다. 근데 요거 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1, 2, 3, 4, 6, 7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6, 7. 근데 5, 6, 7은 5, 6은 그냥 같은 거예요. 하나는 법칙이고 법칙의 적용이니까 5, 6은 같은 거고 7은 플러스 알파. 혹시 그거 이제 들어본 사람 있죠? 전도, 대류, 복사. 그죠? 열이 이동하는, 열이 전달되는 방법. 그 세 가지 있다는 것만 이 7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5, 6절. 여기에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용어들은 알아야죠. 열, 내부 에너지, 비열, 열량, 수문열.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거는 용어만 알면 충분합니다. 용어 맨 처음 나와요.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고 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열. 열은 그냥 열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 에너지, 에너지의 하나 종류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 내부 에너지는 이제 처음 들을 거예요. 내부 에너지는 그냥 모든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에너지다. 특히 운동 에너지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한 30명 정도 여기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좀 해볼까요? 30명인데 주머니 속에 돈? 우리 돈이 얼마 있는지 한번 모아볼까요? 돈. 뭐 10,000원 있는 사람이 있고 20,000원 있는 사람이 있고 뭐 100만 원 혹시 있어요? 100만 원? 네.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뭐 간혹은 있더라고. 거의 없겠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로 20장 넣어야 되는데 그럼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부담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강의실의 총 재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 현금 뭐 이렇게 하죠. 현금이 얼마 있을까요? 우리 다 모으면 현금. 그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는 각각의 분자들이 있어요. 각각의 분자들, 기체가 있어요. 기체가 있는, 주로 이제 기체를 얘기합니다. 물리학에서는 기체가 있는데 기체가 여기에 30개의 기체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의 에너지. 근데 각각의 운동 에너지, 특히 운동 에너지. 그러면 각각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현금인 것처럼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하죠. 물론 그 운동 에너지 말고 뭐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때 공부했던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원래는. 근데 그런 거 잘 안 다룹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 없으면 내부 에너지 그러면 모든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또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
저것도 다 싫어. 그러면 온도 에너지 합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내부 에너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빨리 움직인다 그랬죠. 여러분, 온도가 높으면 빨리 움직여요.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운동 에너지가 커질 테니까. 내부 에너지는 그냥 온도를 얘기한다 생각해도 돼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온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분자 외부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내부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만의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곧 뭐다? 온도다. 그죠? 온도는 또 뭐다?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온도 알면 내부 에너지 그대로 계산할 수 있고 내부 에너지 알면 온도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정도 개념만 알면 돼요. 이 정도 개념. 그리고 이제 열이 에너지니까 열의 단위는 당연히 줄이겠죠. 그죠? 줄입니다. 줄인데 뭐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야에서는 칼로리 또는 BTU를 쓰기도 합니다. 그죠? 칼로리, BTU, British Thermal Unit. 그래서 영국 단위, 그죠? 열에 대한 영국 단위인데 잘 모르겠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얼마인지. 근데 칼로리는 많이 쓰죠. 그래서 1칼로리는 얼마냐? 1칼로리는 줄로 얼마냐? 이거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의 1에 해당하는 양, 1당량. 단위 변환이에요. 이건 별게 아닙니다. 단위 변환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열의 일당량인데 1의 열당량도 구할 수 있겠죠. 거꾸로 구하는 겁니다. 1줄은 몇 칼로리예요? 0.24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렇죠? 0.24칼로리. 단위 변환.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너무 자주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약 4.2줄 이렇게 외웠죠. 1칼로리는 약 4.2줄. 1000배 해주면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1킬로칼로리는 약 4200줄 이렇게. 예. 근데 칼로리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단위 변환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오타가 있어요. 14.5도씨에서 15.5도씨. 교재는 잘 돼 있습니다. 1칼로리 뭐냐면 물을 1도씨 높이는데 온도마다 물의 온도 변화에 해당하는 열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정하면 15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5도. 15도일 때 그래서 그 전에 0.5도씨, 그 후에 0.5도씨 온도를 1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 이걸 1칼로리. 줄로는 4.2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실험했죠. 줄이라는 사람이 실험했어요, 이걸.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냥 또 줄이라고 에너지의 단위도 정한 겁니다. 여기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물체를 하나, 양쪽 도르래를 통해서 두 개의 물체를 질량이 똑같은 물체를 매달아요. 얘도 돌리고 얘도 같이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막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물 분자가 고요했던 물 분자가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물이 움직인다고. 여러분 페트병에 물 넣고 막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막 사정없이 물 분자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막 흔들면 어떻게 돼? 내가 일한 만큼 이 에너지가 어디로 전달이 돼요? 물속으로 전달이 돼서 물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이 돼서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세하지만 그 온도 변화를 측정해요. 아주 정확한 온도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역학적으로 한 일이 열적으로 얼마나 에너지로 전달됐는가를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온도 변화를 통해서. 근데 오차가 아주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 이 열을 좀 증가하려고 하면 여기 단열재가 제대로 단열이 안 돼 있으면 이 열이 막 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측정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온도계 꽂은 페트병에 놓고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온도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특히 차가울 때 막 흔들면 물론 이제 주변의 열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어서 변한다는 걸 알려면 주변하고 똑같은 온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러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적 있어? 캔을 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줬는데 너무 차갑잖아. 그래서 차가운 걸 잘 못 마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흔들어서 줬다가는 큰일 나겠지. 이게 이제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터집니다. 그렇죠? 물리 시간에 농담하다가 친구한테 혼나죠, 그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우리끼리는 이제 물리하던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농담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무슨 농담이 그래. 그래서 오타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들어도 좀 이상한데. 예전에 한번 풀어봐야 돼요. 2000, 여기 좀 이상하죠, 단위가? 대문자 CAL 돼 있습니다. 대문자 CAL은 킬로칼로리라는 얘기예요. 킬로칼로리. 그래서 2000킬로칼로리입니다. 2000킬로칼로리. 이걸 대문 K를 쓰기도 하지만 대문자 C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오해할 수 있죠.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잘못 쓰면,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좋은 표기법은 아닙니다. 자, 이 학생이 같은 양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저녁을 먹어요. 밥을 먹었어요.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죠. 밥 먹은 거 공짜 없다. 그죠? 일을 해라. 그죠? 일을 해라. 이만큼 일을 하려면 역기를 들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역기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럼 역학적인 일을 하는 거죠. 음식에서 얻은 그 열량을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점점 지구 중력을 점점 많이 받게 되죠. 그죠? 체중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먹은 만큼 일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경우예요. 실제로는 이제 체온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체온. 이 양이 엄청 많아요. 체온. 아무 일 안 해도 우리는 그 열심히 체온 유지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뭐예요? 혈액을 열심히 돌려야 되죠. 혈액이 운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죠? 혈액이 운동 에너지를 계속 줘야 되고 뭐 정신적인 이런 세포들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열 소모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단순하게 2000이죠. 2000 킬로칼로리입니다. 아이고, 단위가 잘못됐네요. 단위가 아니라 풀이가 잘못됐죠. 교재 이렇게 안 돼 있겠네요. 10의 3승의 3승이죠. 2000이 2의 10의 3승이잖아. 거기 칼로리에 킬로니까 또 10의 3승이 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오타 냈네요. 오타. 아이고, 내가 이거 교재를 봐야지. 교재는 제대로 돼 있겠죠? 이거 곱하기예요. 곱하기 얘가 있는 겁니다. 책 이상하게 돼 있네. 여기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0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1칼로리는 4.2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2000 칼로리는 4.2줄 이렇게. 그죠? 읽히는 대로 그대로 써주면 돼요. 요게 전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열량을 1로 바꾼 겁니다. MGH는 역기 하나 또는 NMGH 해도 되고 요게 NMGH니까 몇 번 역기를 들어야 되는가. MGH는 요거 MGH. 그랬더니 답이 얼마예요? 답이 8,500번. 너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안 돼. 50kg짜리를 8,500번을 들으려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겠죠. 며칠 해야죠. 며칠. 실제로는 이제 체온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자, 하나 했죠? 내부 에너지 하나 한 거예요. 내부 에너지. 근데 내부 에너지 나오지도 않았지. 용어만 나오고 아직 내부 에너지 출연도 안 했어요. 자, 20.2절에 가면 열 용량과 비열. 새로운 용어죠. 용어가 나오면 그때 외워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물리 공부를 못 한다.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용어 공부를 안 했어요. 용어가 계속 쌓이죠. 그럼 나중에 대화가 안 돼. 이 용어를 갖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좀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어는 알아야 뭔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식은 또 많이 알죠? Q는 mCT. 이건 알지 않아요? Q는 mC 델타 T. 이거를 말로 해석하면 Q는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또 그냥 열이라고 하면 돼요. 이만큼의 열을 받아서 열을 가했어요. 질량이 M인 물체에 열을 가합니다. 그럼 온도 증가하겠죠. 질량이 M인 물체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증가한다. 얼만큼 증가할 거냐를 직접 실험해서 이 식을 같게 만드는 비례상수 C를 구한 거예요. Q는 mCT, mC 델타 T죠. Q는 mC 델타 T가 되는 겁니다. 외우세요. 예, 내가 순간 이렇게 정지하는 건 외워라 이런 얘기예요. Q는 mC 델타 T. 이때 C, 소문자 C를 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열. 소문자 C, 예, 비열. 그리고 mC를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여기저기 다 붙이죠. 그죠? 예, M은 질량, C는 비열. 그럼 둘을 합쳐서 비열 용량. 그죠? 그래서 열 용량, 줄여서 열 용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래서 MC를 대문자 C, 이렇게 비열 대문자 C. 소문자 C, 비열, 대문자 C는 열 용량.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열 용량이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열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C가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온도 1도 변하기 위해서 주어야 되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델타 T를 1로 두면, 얘를 1로 두면 C가 Q잖아. 그죠? 즉 온도 1도씨 변하는데 필요한 열을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1도마다 높이기 위해서 열을 얼마 가야 돼? 이게 열 용량이에요. 열 용량. 열은 온도를 곱하면 전체 증가된 열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에너지에 대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그죠? 뭐 에너지 효율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 건설하는 사람들 이슈가 또 뭐야? 저에너지죠. 저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평가 관리사 뭐 이런 사람들 자격증도 있어요. 이 건축물이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그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 매겨서 등급 안 좋으면 앞으로 없애요. 건축물 없앤다고 앞으로. 그죠? 옛날 블록으로 만든 집 다 없앤다고요. 있으면 안 돼. 거기 사람이 살면 안 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죠? 그래서 고효율 에너지 건축물을 앞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런데 유럽에 가면 아주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열재 잘해야 되고 에너지 허투루 안 쓰게 물, 에너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이 있어요. 비열 뭐 물을 볼까요? 물이 4186입니다. 그래서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열을 per kg per 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씨 1kg을 1도씨 높이는데 물은 4200줄이 필요합니다. 이 열의 일당량이잖아요. 그죠? 4200줄. 자, 그런데 조금 높은 게 얼음이 절반 정도 되죠? 딱반이에요. 딱반. 그죠? 딱반이죠. 딱반. 그죠? 얼음은 비열이 물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로 표현하면 이제 2090이 되는 거고, 이걸 그냥 우리가 gC로 표현하면 1이에요, 1. 물은 1 칼로리 퍼 그람 도씨. 그죠? 1 칼로리 퍼 그람 도씨. 아까 얘기했잖아. 1도씨를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이 1 칼로리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칼로리 퍼 그람 도씨가 익숙한데 MKS 단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줄 그리고 질량 킬로그램, 온도도 절대 온도 1도를 쓰려고 했더니 섭씨 온도랑 똑같다. 온도 차가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물이 제일 크죠, 일단. 다른 것들은 잽도 안 돼요. 그죠? 특히 이제 금속 같은 건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금속은 반대로 얘기하면 금속은 온도를 높이는데 열이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열을 조금만 가해도 온도가 팍팍 변한다는 얘기예요. 물은 온도 변하게 하려면 열을 엄청나게 많이 가해야 되죠. 그렇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뜨거운 물은 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물은 같은 온도의 금속보다 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참 에너지를 줘야지만 그만큼 온도에 다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체로도 물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물보다 더 큰 비열을 가진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쓰는 게 더 좋겠죠. 열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열 저장체로 효과가 좋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금속은 10분의 1 정도도 안 된다. 10분의 1 정도,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 금방 이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비열과 열량 측정법, 요거는 Q는 MCT 보려고 하는 거예요. Q는 MCT, 앞에 했던 그 예제입니다. 물에, 차가운 물에, 여기 Q 콜드 돼 있고 뭐 핫 콜드 돼 있는데 차가운 물이에요. 첨자로 그래서 W를 붙인 거예요. 월어의 W. 그리고 미지의 금속 X입니다. X. 그래서 어떤 차가운 물에 뜨거운 금속을 놓으면 열이 이동합니다. 그렇죠?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 이거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은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높은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에너지 양에는 관계없이 고온에서 항상 저온으로 열은 이동하는 겁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알겠죠? 에너지가 많고 크고 적고 크고 간에는 상관없어요. 자, 보시면 여기 이걸 이제 예제로 만들었습니다. 0.05kg의 금속을 200도씨죠. 즉 200도씨의 뜨거운 금속을 20도씨의 찬물에 넣었어요. 그러면 금속이 열을 잃어버리고 찬물이 열을 얻겠죠. 다른 데로만 안 가고 이 둘 사이에서만 열이 왔다 갔다 하면 금속에서 빠져나간 열이 찬물이 얻은 열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열이 움직여요? 온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즉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이 이동합니다. 그럼 열평형이 되는 나중 온도를 TF라고 하는 거예요. TF. 그럼 물은 처음 온도 TW에서 나중 온도 TF까지 온도가 증가한 거죠. 차가운 물이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뜨거운 금속은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TF에서 TX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물이 얻은 열이에요. 왼쪽은 물이 얻은 열은, 오른쪽은 금속이 잃어버린 열입니다. 근데 TF-TX 하면 TF가 작고 TX가 더 크잖아. 이거 마이너스 나와요. 마이너스. 이걸 플러스로 바꿔주려고 앞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알고 있다면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금속이 얻은 열은 MX, CX, TX 마이너스 TF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아예 처음부터. 그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놓고 전자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미지의 금속에 뭐를 구한 거예요? 비열을 구한 겁니다. 금속의 비열을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실제 물리 실험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 물리 실험 해요. 그래서 내용 뭐다? Q는 MC 델타 T다. 이것만 잘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니까 요거 하나만 구해보겠습니다. 20.3절에 가보면 수문열이 나오는데 여기에 책에 이미 구해져 있는데 이거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연습 문제에 가서 연필을 움직여 봐야 되니까 20장은 되게 많네.
문제가 별로 없네. 우리가 한 부분까지. 7번 한번 해봅시다. 7번. 7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는 거예요. 250g의 물이 들어있어요. 10도씨에서 열평형 상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4번만 하나 구해볼까요? 4번. 비열. 은의 비열 구하는 문제. 식은 Q는 M, C, 델타 T. 이거입니다. 그래가지고 4번 문제를 은의 비열을 구하라. 직접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지금. 직접 구해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구하고 가면 됩니다. 구하고 그냥 나가세요. 구하고 나가세요. 다음에 올 때는 꼭 연습장을 가져와야 돼요. 내가 어느 때는 제출하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연습장 한 장 뜯어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같이 보겠습니다. 비열이니까 소문자 C를 구하는 거죠. 소문자 C. C는 M 델타 T분의 Q 해주면 되겠죠. Q의 열을 M에게 주었더니 온도가 델타 T만큼 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Q는 얼마큼 열을 주었어요? 1.23 곱하기 1000이니까 1230 준 거죠. 1230줄. 그러면 온도 변화는 10도씨. 그리고 질량은 525g. 이런 문제를 계산기 있어요? 계산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왜 계산기가 없지? 영어로 넣네. 자, 1230 나누기 525 나누기 10. 그러면 0.234. 단위 어떻게 돼요? 단위? 여기 분자의 줄 있죠? 줄. 분모 퍼 그램 도씨. 이렇게 되겠죠?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0.525죠. 0.525. 그러면 1000배 되겠죠? 234 줄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겠죠? 표에서 보면 어때요? 표에서 보면 은이 얼마였어요? 은 234 나왔잖아요. 그렇죠? 234 줄 퍼 킬로그램 도씨. 문제가 너무 정확하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실제는 이제 MCT 문제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델타 T 이렇게 해서 우리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이 10장은 나머지는 다음 수문열부터는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죠. 자, 질문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5분 일찍 끝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